무용가들은 그 자신만의 어떤 몸의 언어를 창조해내고 하는 이 작업을 몰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은미 무용가께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체화하고 얻어내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무용수, 전문 무용수가 함께하면 전문 무용수의 역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는? 전문 무용수 그 언어를 다시 더 대변해주는. 더 표현해주는. 다른 것으로 언어를 재탄생해준. 그러니까 이 언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것을 재해석했을 때 새로 나온 텐성이 우리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만들려면 누군가 그걸 해석하고 번역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무용수, 저희 무용단 무용수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해독을 해서 이해를 하고 다시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 그 작업을 하니까 아주 더 생각지도 않은 독특한 언어들의 몸의 언어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님들의 그 막춤, 그것을 전문 무용수들은 재해석해서 네네. 그 막춤과 좀 더 발전된 어떤 몸짓으로 만들어내신다. 그러니까 전문 무용수들은 아무리 막춰도 할머니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젊은 층에 투사된 어머니. 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인물 창조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뭐지? 생전 처음 본 건데. 예. 그렇지만 왜 이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이게 어머니들의 몸짓이 젊은 사람들의 몸에 투여된 거구나. 그렇군요. 끌어서 흥미로워하고 또 느낌이 있고 생각하게 되는. 그럼 또 시각장애인 분들의 몸짓을 네. 전문 무용수들이 또 재해석해서 같이, 네. 함께 걸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대면 무대가 깜깜하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입구를 못 차면 함께 걸었어요. 당연히 같이 해야죠. 네네,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가이드를 해야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누가 시각장애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저의 목적이었거든. 아무도 우리는 장애를 불편하게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잘 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곁에 같이만 좀 가주면 모든 게 훨씬 쉽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작품이어서 그들이 너무 완벽하게 그 작업을 수행했죠. 근데 그 마지막에 방금 소개하신 그 군대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님들의 그분들의 몸짓은 어떻게 끌어낼 수 있었어요? 못 끌어내고 그냥 그렇죠.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냥 속이 시원하게 북이라도 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북 갖다 사다 드리고 어머니 이 장면에 북 치시는 장면을 어머니가 한번 해보시랬더니 연습하는데 이렇게 치시는데 북가락이 부러졌어요. 네. 그렇게 세게?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그럼 북 치는 장면으로 그럼 공연 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장면 만들어 드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메꿔 드리고 그 이야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드리면 그 어머님들 그 안에서 본인들하고 편지도 읽고 뭐 그런 거군요. 네. 아리랑에 맞춰서 같이 강강술래도 하는데 거의 막 쓰러지시려는 거예요. 너무 우셔가지고. 근데 그 꽉 잡은 손이 정말 처음 봤어요. 사람의 악의 힘이 그렇게 센지. 그런 어떤 이게 그런 거에서 배우는 것들이 뭔가 전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실적인 지각력도 생기는 거고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가 어떻게 공유돼야 되는가 춤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전문 무용가로서의 창작 안무도 한 영역에 있지만 또 동시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몸짓을 또 함께 탐구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길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우리 안은미 무용가의 춤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뭐 제가 이제 여러 매체에서 얘기했는데 저도 좀 신기한데요. 예.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화감 옷 입고 쪽두리 쓰신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어린 소녀들이 그룹을 어딘가 정거장이 있는데 서 있는 거예요. 예. 난 동네에서 막 놀다가 헉! 저게 뭐지? 순간 처음 본 거예요. 몇 살 때? 몇 살? 5살 때요. 5살 때? 네.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 무용이야. 뭐 이렇게 언니들이 막 너무 막 자기가 막 잘난 척하는 그 무용이야. 그래 이래서 무용이 뭐지? 이게 뭐 하는지 봐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무용 연습실. 어디 거울이 막 있고 막 예. 북 같은 게 있고 해서 이거 무슨 세계지? 막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배우냐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엄마 모시고 와. 그래서 내가 무용 학원이었군요. 그렇죠. 진짜. 예, 그래서 예. 막 달려가서 엄마 빨리 가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래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제 얘기는 뭐냐면 레슨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돈을 내야 배울 수 있는 거였죠. 예. 그래서 엄마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배워야지. 그래서 꿈을 갖고 시작했죠. 그 색깔의 세계. 5살 때 처음 본 그 경험만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혼자. 그 색깔의 세계를 꿈꾸면서. 아마 네. 그러면서요. 뭐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는 옛날 이거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예, 예. 네네. 그때 계속 제가 좀 배우게 해달라고.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없어요. 계속 주세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언니도 취직을 하고.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안 됐나 봐요. 그냥 얼마인지 알아봤고 해서 제가 온 동네를 뒤져서 어느 무용실에서 제 질문이 얼마예요? 그때 당시 4,000원이었어요. 그럼 뭐 첫눈에 반해서 그냥 평생 이 길로 가신 거구나. 네, 저도 모르게 그게 아마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제가 아마 제일 잘하는 거였을 수도 있고 계시처럼 저를 이끈 그래서 아마 그 세계가 아직도 저를 이렇게 같이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무용학원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쪽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아니요. 그럼... 저희 엄마가 6개월 가르치고 나서 영어 과외 해야 된다고 무용 못하게 해가지고 영어 과외로 옮겼다가 중학교를 갔는데 거기 특별반이 있는 거예요. 무용. 무용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나의 복에서 다시 무용에 연을 였지만 물론 그때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혼자 공부했어요. 네. 혼자 이런 게 무용. 이 장르는 그게 발레라는 장르를 그때 배웠고. 그렇죠. 서양 무용이죠. 네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이상한 걸음으로 막 다니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연구를 좀 시작했고 중학교 3학년 때쯤 친구들한테 자기 언니도 무용해.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이제 현대무용 한다고. 그래서 현대무용이 뭐야? 또 새로운 세계를 이제 접하고. 맨발로 한다는 거예요. 예. 맨발 그거 좋은데. 토슈즈 안 신어도 되니까. 네, 토슈즈가 아니라 맨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막 산을 뛰어다니고 있을 것 같고 막 어딘가 거침이 없어. 그게 차라리 재밌겠는데 그거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현대무용이라는 이 장르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맨발이라는 말 한마디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유학을 떠나신 건가요? 아니 유학 떠난 건 아니고 그때는 도망갔죠. 왜요? 그냥 그때는 한국이 정말 싫었어요. 외국 애들은 너무 잘하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정보도 없고 우리만 너무 이렇게 좁은 데 있는 것 같고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뭘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딜까 그러니까 뭐 예술의 메카는 그때는 뉴욕. 맨하탄, 뉴욕. 그럼 나도 뉴욕 한번 가서 내가 예술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 되겠다. 가봤더니 테스트 해볼만 했어요? 아니 가기 전에 벌써 답은 내리고 갔어요. 안 그러면 어떤 작품 해보고 네가 괜찮으면 하고 안 그러면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좀 이게 고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아릴랄 알랄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뭔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미국 견딜 수 있어 내가. 그래서 가서 한 9년 지냈었거든요. 9년? 네, 그냥 놀면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배우셨습니까? 전반적인 속도 같은 게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리고 세계 이렇게 흐름의 패권도 있고 그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장악했던 그 예술의 힘 같은 거 사조 그리고 어떤 공간에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갔다가 원래는 학교 갈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원도 들어갔거든요. 그 교육의 시스템이 어떻게 가길래 얘네들이 그런 사람을 길러낼까. 제대로 배워봐야죠. 그래서 그냥 경험해야죠. 비싼 돈 내고 내가 가서 2년을 갑자기 그 나이에 학교를 다시 다니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우고 또 작업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을 만나서 거기는 어마어마한 예술가들이 있어요. 정말 길 가다 마주치면 다 예술가들이거든요. 그들의 어떤 실상적인 삶 안에서 그 예술을 접목하는 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이 이걸 향해 가는가. 그런 게 그러니까 저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부지런해지고. 더 경쟁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좋은 의미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 경쟁에 막 불이 붙여지면서 그렇죠.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내가 막 이런 게 저절로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리고 보면 막 금방 반성하게 되고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9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던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본격적인 그 큰 물에서 한번 전문가들과 경합해보면 이 수준이 달라지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보면 그래도 눈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실감하는 그때 시기였어요. 그 후에 창작하신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뭐 요즘도 세계에서 계속 초청 공연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주로 세계 무대에서는 무용가 안은미의 뭘 주목하는 것 같습니까? 칼라. 칼라. 네, 일단 칼라. 코리안 코리그라퍼.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안 코리그라퍼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안무자라고 그러니까 국적을 붙이거든요. 비평이나 쓰면 그리고 색깔. 잘 안 거기 이제 약간 어두운 색깔인데 저는 막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 못해 막 과하게 넘치는 색깔이 저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회의 언어를 다루는 어떤 그 방법들이 되게 독특한 거죠, 제가. 그렇죠. 네네. 그 할머니를 막춤을 모시는 것도 그랬고. 그런 거는 아마 제일 먼저 창조하신 영역 아닌가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전에도 이제 아마추어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방법론으로 무대에 그냥 하고 그때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어머님이 다 끝나면 제가 다 무대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어머니랑 춤추게 하는 그래서 극장 전체의 경계를 없애고 클럽으로 만들어서 춤판으로 다 같이 그 살판 삶에 정말 살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프로치 하는 그러니까 근접하는 방법론이 서양하고 조금 한국의 다르죠. 어떤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철학의 구도가 달라서 그런 거에 제가 좀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색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와 다양성, 함께 하는 거. 그 공유하는 다양성, 그 뭐 그런 거. 파리의 테아트르 드 라빌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시립 극장이죠. 파리 시립 극장. 빌이 그러니까 시니까 시립 극장. 우리나라 하면 어느 파리 시립 극장. 근데 거기가 현대무용의 메카입니까? 네네네. 뭐 80, 60년대, 70년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이제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막 시작할 때쯤이니까 이렇게 자국만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도 힘들었을 때 거기 있는 이제 극장에서 아이들을 해서 뭐 미국의 머스커닝도 피나바우시 그러니까 그 극장이 어떤 그 논란의 어떤 지점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이 초대돼서 한 번씩 거쳐가서 논의되었던. 바로 그 명예로운 공간에 2018년부터 상주 예술가로 위촉되셨는데 네네네. 그 상주 예술가로 위촉됐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 극장에 쓰려면 전 세계 예술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세울 수 있는 무용단이 몇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계속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믿으면 그러니까 전속 예술가 안무가로 해주고 매년 뭐 3년 동안은 매년 그 극장에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작품이 어떤 의미라고 이해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한 번 봐서는 모르는데 파리 시민들도 그렇고 해서 제가 작가로 이렇게 인식되는 과정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 무용 공연계에서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전속으로 매년 무대를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네네네네. 그런 거로군요. 네네. 그래서 거기 섰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알지만 왜 유명한 영화제 갔다 오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극장에 있는 프로그래머들도 믿고 보는 그런 작품의 안무자로 인정받게 된 거죠. 네. 네. 그럼 그거는 평생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요. 저만 하면 평생 하면 안 되니까 좀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떠오르는 친구들한테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네가 알아서 이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 발견해서 또 밀어주고. 몇 년씩 이렇게 주는 거로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알아서 또 다음 사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아마 다들 지금 힘든 시기예요. 모든 극장, 전 세계 모든 극장에서 아마 곧 새로 된 패러다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얘기 꺼내신 김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또 색다른 시도를 하셨더라고. 온라인 뭘 하신 겁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춤을 어떻게 가리키거나 공유해야 되고 극장에 손님도 오기 어렵고 다 두려워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온라인이라는 걸로 만들지. 그래서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게임의 형식의 프로토콜을 배워갖고 와서 하는데 제가 뭐 줌으로 맨날 가리키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게임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거 어떤 특별하게 자기가 이렇게 집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Until Die Thanks Thanks라고 죽을 때까지 추자 감사하면서 뭐 이런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카메라가 저를 인식하고 제가 아바타를 만들어놨어요. 옷을 입혀서. 그러면 그 아바타를 골라서 제 어떤 작품 무대에 가면 저하고 무용단들은 이미 춤추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3D로. 그러면 그분이 오면 카메라가 인식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아바타가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를 보면서 본인이 추고 싶지 않은 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극장의 제 작품에 들어왔으니까 이분이 추는 춤이 제 작품의 안무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학습이 짧은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조금 춤을 추시는데 경쟁 없이 좀 춰라. 그러니까 어떤 걸 막 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아바타가 움직이면 되게 귀엽거든요.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집에서라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용 프로그램이죠, 그게 그러면? 그게 교육용도 아니, 교육이라는 게 이제 모든 게 교육이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네네네. 저희 요즘 다 메타버스 아바타가 그러니까 부끄러우신 분들이 딴 사람이니까 이렇게 흔들면 쉽게.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5분씩이라도 주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알겠어요. 네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춤은 진짜 못해요. 제가 몸치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다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진짜 몸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춤은 오른발과 왼발이거든요. 오른손과 왼손. 이렇게 하면 다 맞고. 어느 음악 힙합에도 맞고, 재즈에도 맞고, 블루스도 맞고. 네, 이게 뭐가 어쨌든 박자는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좀 힘들어지죠. 비슷해져야 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용가다. 자기 춤은 다 갖고 태어난다. 그게 우리한테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를 방어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공격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나를 스스로 치유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서 사용 도구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음은 정해진 게 있잖아요. 도레미. 그런데 틀리면 틀리는 거 아는데 몸은 오른손 왼손이 어떻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길이가 다 틀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죠. 도가 없어요. 우린 도레미가 없어요. 이 길이도 다 틀려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해도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다르다, 이 세상의 춤은. 라고 주장하는 거죠. 제 주장이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현대무용이죠, 그러니까. 네네. 현대무용이라고 정의하기는 되게 범위가 넓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춤의 영역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춤을 인식하는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용가다. 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한 것을 모르놓고 음악 틀어놓고 오른발 왼발 다 움직이면 다 움직일 거니 가만히 서 있어도 춤이잖아요. 네. 어떻게 추냐의 목적만 없다면 우리는 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하. 이게 쉬우면 이게 안 남는데
매번 어렵고 우리 무용단의 한 친구는 아니 맨날 왜 이런 숙제를 우리한테 주냐고 정말 그냥 좀 해던 거 하자고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거 궁금한데 좀 하면 안 될까 막 이러면 이러면서 또 같이 다들 참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된다는 건 우리가 한계되어진 인간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 않고. 예.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유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기회가 온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저는 제일 행복해요. 그래요. 네, 그 공부하는 시간이. 네, 힘든 게 좋아요. 힘든 게 좋고 네네네. 힘든 걸 도전하는 게 행복하다. 왜냐면 결과가 너무 행복하니까. 네, 그 과정이 힘들수록 결과가 어떤 게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 과정은 잘 견디게 되고 그런 훈련을 하니까 그 찬맛을 아는 거죠. 그 열매의 단맛을. 앞으로 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시대가 가져야 되는 춤의 확장성 네, 연구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네.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네네. 부류의 사람들, 네네. 그 인간군상에 그들 속에 숨어있는 몸짓의 언어를 계속 발굴하고 싶다. 발굴하고 기록하고 다시 예.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조금 여유가 돼서 요즘은 아시아로 확장 네, 아시아 그래서 이제 뭐 서구 유럽 미국도 봤고 유럽도 봤으니까 이제 또 아시아 친구들 만나서 알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도 개발하고 뭐 이런 너무 바쁘고 재밌어요. 춤 백과사전을 만드시겠네요. 그러고 싶어요. 정답을 주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 백과사전은 너무 어려운데. 네. 네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은미 무용가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무용가랍니다.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이 숨겨져 있는 어떤 춤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